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손섭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섭진이란 손바닥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손 측면 부위에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특히 한포진에 있어서는 이 수포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수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만 염증이 치료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바닥이나 손등에 습진이 잘 생기는 질환들은 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포진, 주부섭진,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화폐상 섭진과 같은 질환들이 많죠. 이 하나하나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히 이 수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바닥이나 손등에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내 몸에 이상적인 병증이 생긴 거죠. 자, 질환이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조건에서 살아야만 내가 병에 안 걸릴까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시 병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그래프를 반드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온도와 나이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심부 온도 37도가 되고요. 만약에 죽게 되면 환경의 온도가 27도라면 죽음은 2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태어나서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이거는 하루 만에 10도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0살 된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평균 수명이 82세라 그러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체적으로 82년이 걸리는 거죠. 10도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150, 300, 600살이라고 하면 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 거죠. 만약 이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은 바로 그것은 무병장수의 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이 태어났을 때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그런데 이 그대로 유지한다. 심부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 온도는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요. 항시 37도로 일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피부 온도란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하는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자, 근데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체온의 항상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낮춘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 37도를 유지해 준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이거는 인체 생리학책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손바닥이 따끔거리고 화끈거린다?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증거인데 그것은 내 몸속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손섭진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 심부 온도가 좀 내 몸에서 장기간 내려갔을 때 내 몸의 생리 병리적인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고 그때 다양한 모세혈관 확장도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 만성화되면 색소 침착, 태선화 현상까지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조직의 변형이 온다. 자, 돌연 변이가 온다. 우리가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증상들이 다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수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종기 종양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겼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치는 겁니다.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자, 이때 열 방출이 곤란해지고 열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열이 쏠리는 부위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그쪽으로 열이 확 쏠리면 그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다라는 거고요. 모공이 다쳤을 때 열이 내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까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다쳐서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땀 분비의 감소가 생기는데 그때 무한증과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가 신부온도가 내려갔을 때 반드시 내 몸에서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지할 수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손 섭진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바로 수포와 표피 탈락, 가려움증, 홍반이나 발진, 해면화 부종, 진피의 혈관 정식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섭진은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서 모공이 다쳐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홍반이나 발진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조직에 융기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 수포, 해면화, 부종, 혈관 정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조직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쳤을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손 섭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병리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 이 표면 장력은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한 부위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이 밀어내는 힘, 이걸 응력이라 그러는데요. 응력은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볼록이 튀어나온다. 자, 수포가 왜 발생한다? 농포가 왜 발생한다?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섭진에서의 수포, 농포 등은 피부 표면에서의 온도 상승에 의한 표면 장력의 약화로 발생되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자, 세균과 바이러스적으로 섭진을 바라보면 이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의원에서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면 장력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강화시키려면 이 피부의 온도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섭진 수포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수포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손상이 질병의 시작이죠. 그런데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또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의해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다양한 핵, 골지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등의 다양한 소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그래서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이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일단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방출이 안 된다. 그럼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요. 그 쪽으로 이동되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바로 그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과 같은 염증이 되는 거고요. 표면 장력의 약화는 우리가 조직의 변형을 유발하게 되죠. 그때 염증 부위에 혈청이 생길 경우 맑은 액체가 이제 축적이 될 경우에는 바로 그게 수포다라는 이야기고, 퍼스, 농이 생겼을 경우에는 농포가 되는 겁니다. 그 조직의 변형이 언덕처럼 되면 구진이라 그러고요. 살짝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가 버리면 팽진이라 그런 겁니다. 딱딱하게 생기면 결절이라 그러고요. 계속해서 조직의 융기 현상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그는 종기와 악성 종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포가 왜 발생했는지. 자, 그러면은 섭진이나 수포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손 섭진을 치료하려면 이 역으로 가면은 치료 원칙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을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염증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모공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움증까지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손섭진은 우리가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그래서 인체 중에서 가장 마찰이 많은 쪽은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으로 열이 확 쏠릴 경우에는 손바닥에 수포나 섭진이 잘 생긴다. 바로 그게 한포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수부 섭진, 주부 섭진, 접촉성 피부염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손섭진의 3대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고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피부 온도가 높다고 강제적으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제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겠지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더욱 닫혀버리겠죠. 그 이후에 밥은 먹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열은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 손섭진은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부 온도는 올려서 모공은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치료돼야지, 강제적으로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한의원은 그래서 이 모든 질환, 손섭진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을 인체 물리학적,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저희들은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만의 독특한 원칙을 가지고, 치료 원칙을 가지고 계속 피부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염증을 치료해주는 청열 해독지제, 또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발한 해독지제 등의 다양한 약물의 복합 처방을 써서 이 피레토탕이라든지 피레토환, 피레토연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약재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시켜 줄 때 염증 치료, 가려움증 치료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항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구를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피레토왈, 욕치, 외척적, 선치, 중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피부 바깥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안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병은 단지 연고만 발라서 외부에서 자극을 준다고 피부병이 치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몸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인을 제거하면서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 줄 때 피부의 온도는 내려가고 또 염증과 가려움증은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을 치료할 때는 바깥보다는, 아무리 피부병이라도 바깥보다는 안을 먼저 다스려서 몸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평소에 저의 소신입니다. 자, 아무쪼록 손섭진이든 발섭진이든 빨리 완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완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서 치료할 때 질병 치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게 도섭진입니다. 자, 오늘 이 손섭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